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10월 첫 거래일 증시 분위기는 꽝이었습니다. 증시는 낙폭이 컸고요. 오늘 하락 종목 수가 거의 한 2,000개에 달해서 어지간한 종목군들은 대부분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고민도 되고 걱정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시간 통해서 좋은 대처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뭐 시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드리지만, 급락장에서, 지금 같은 급락장에서 사실 비료 하나도 안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가 더 돈을 많이 잃고 있느냐, 덜 잃고 있느냐, 그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더 불안해하느냐, 누가 더 여유를 갖고 있느냐, 저는 그런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관련한 내용들,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돈을 덜 잃는지, 보통은 뭐 종목 하나를 잘 사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거 잘 안 될 거예요. 물론 저희도 지금 잘 나가는 주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OCI도 잘 나가고, 일진 머티리얼즈, 뭐 항공주 아시아나항공부터 해가지고 뭐 경협주도 잘 가고, 뭐 엔터주, YG엔터도 급등이 나오고, 뭐 잘 가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2,000개 종목이 지금 대부분 오늘 또 급락도 나오고 하락을 해서 시장 분위기는 어렵고 어수선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좀 오늘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앞으로 시장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들 어떻게 해 나가시는 게, 물론 제 얘기는 100% 다 믿지는 마세요. 한 70% 정도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부터 간단하게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이제 오늘 코스피입니다. 주간 기준으로 보면, 주간 기준으로도 이렇게 주저앉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많이 올라서 제가 지난 6월, 7월에는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 들었냐면요. 뭐 오늘 지수가 얼마에 끝나고 이런 건 좀 배제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차트도 보시고, 뭐 오늘 외국인들이 얼마를 팔았느니 뭐 보시면 다 나오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코스피 주간 기준으로 흐름입니다. 주봉입니다. 봉 하나가. 사실 지난 6월 달인가? 6월에서 7월 한 이쯤 된 것 같아요.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주식을 관둘 거면 이때 관두시면 된다고. 아마 지금도 주식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겠다라는 거로 알고 있다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때 제가 6월부터 한 7월까지 계속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만하실 거면 그만하시라.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그동안에는 쉽게 왔는데 이제는 좀 쉽지 않게 가는 것이다. 매도 맞을 것이고 비도 많이 맞을 수도 있고, 그죠? 예. 다만 이제 지금 시장이 이제 왜 떨어지는지도 있고요. 언제까지 뭐 이렇게 약세장이 계속 될 건지, 아니면 끝난 건지 뭐 이런 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거. 자, 우선 코스피는요 이렇게 해서 지금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죽여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2,500에 가고 뭐 그런 그림보다는요, 그죠? 오늘 241선 하회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 이게 이평선이 별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늘 코스닥은 전저점을 앞돌보고 있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렇게 급락장이 나오지만 동일하게 보면 이때도 이렇게 급락 나오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지금 시장에는 몇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의 사이클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 여기 이제 테이퍼링도 있을 것이고요. 코로나 확산기고, 최근에 헝다 이슈도 있고요. 뭐 사실 신선하지 않죠, 이제. 그죠? 그 다음에 중국의 전력 공급, 그죠? 이거에 대한 부담이 지금 뭐 불안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공급망 불안. 예. 그래서 미국 증시도 급락을 하고 막 그랬던 거잖아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는 이런 흐름 감안해서 뭐 환율도 부담일 것이고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먼저 좀 한번 생각해 보자. 시장은 어떻게 될 건지. 네. 우선 가까운 부분은요. 잠깐만요. 가까운 부분은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잠깐 차트를 한번 미국장 한번 볼까요? 네. 사실 가장 큰 부분은 이거예요. 네. 지금 뭐 전날에 보시면 다우지수가 뭐 이렇게 급락을 하고, 그렇죠? 뭐 사실 전날에는 뭐 국채 수익률,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그래서 뭐 기술주들 또 성장주들 낙폭이 컸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오늘 우리 반영한 거 보면 미증시는 1.5% 물론 이번 주말장이 반등 나올 수도 있고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만약에 미증시가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저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부분은 다른 내용도 있겠지만 아마 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중국의 전력난, 그죠? 중국의 전력난, 공급망 문제가 생긴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관련해서 이런 악재들도 미국 증시에, 특히 이거는 다우고요, 이건 나스닥입니다. 그죠? 예.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더 주목이 되는 건 사실 금리 인상의 사이클이다. 뭐 그런 내용들. 그러면 가까운 테이퍼링이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 증시는 어떤 분위기로 갈 것이냐.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과거 사례랑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입니다. 여기 금융위기로 2008년 뭐 폭락에 뭐 전세계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2009년 3월이 돼서 증시는 바닥을 찍고 돌리기 시작. 이때 시작이 된 거는 뭐냐면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증시가 올라갑니다. 그죠? 이렇게 증시가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 해갖고 한 1년 반 정도 올라온 지점이 한 여기쯤 됩니다. 우리랑 좀 비슷하긴 해요. 그죠? 네. 요때 한번 제가 조금 크게 해서 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전체적인 흐름 보는데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증시가 양적 완화를 통해서 뭐 경기도 살아나고, 그죠? 예, 뭐 증시도 살아나고, 이렇게 잘 달리다가 이렇게 한번 쏟아지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때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됐습니다.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강등이 되었다. 그리고 2012년으로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자, 조금 더 크게 해볼까?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여기가 2011년이고요. 이게 12년이고 13, 14, 15년이 됩니다. 2012년도 사실 2012년도에는요. 여기 7월이고 이때쯤 돼가지고 3차 양적 완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다시 올라갑니다. 2013년도에, 그죠? 2013년도, 대략 여기 7월이죠, 여러분들? 7월 직전에, 그죠? 테이퍼링.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겠다. 근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그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3차 양적 완화하고, 그죠? 네, 3차 양적 완화하고, 증시가 이렇게 올랐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오르다가 이제 돈을 더 많이 안 풀겠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곧 시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 구간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랑 좀 비교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이 시작이 된 거는 여기 2013년도 이 변동이 생긴 여기입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도 이렇게 변동이 좀 있죠. 그렇죠? 네. 2014년도에 테이퍼링이 종료가 됩니다. 2014년도 이거 좀 전에 2013년 여기고요. 2014년도에 테이퍼링이 종료가 됩니다. 언제?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면서도 증시는 이렇게 채널을 만들면서 올렸어요. 테이퍼링이 종료가 된 게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완만한 채널을 만들면서 떨어지면 올랐다, 또 떨어지면 올랐다,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죠? 금리는 언제 올렸느냐? 테이퍼링이 종료되고 나서 거의 1년 정도 되는 2015년 12월이면 대략 한 여기죠. 여기에서 첫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됩니다. 금리 인상 이전에 시장은 충격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테이퍼링도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 길이에요. 테이퍼링이 종료된 이후에 금리 인상은 그죠? 바로 시작을 한다? 아니죠. 그죠? 예. 아니죠. 예. 그러면 지금 시장은 대략 한 2013년 지금 한 요 정도 변동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 다우 기준으로 15,700에서 한 14,500, 한 10,000포인트 정도 구간이 이렇게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감안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코스피는 네, 그리고 우리 환율 한번 볼까요? 네, 환율. 오늘 환율은 당연히 올랐겠죠. 그죠? 1180원 넘어서 1190원대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죠?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1180원대 넘어서 1190원대 넘어가는 시점에서 추세적으로 계속 타고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증시는 우리는 이제 연휴가 있습니다. 월요일까지 장이 안 열려요. 장이 안 열려요. 장이 안 열려요. 오늘 미증시가 개인적으로는 전략 후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또 올라서 출발해 갖고 이렇게 밀리는데 차라리 시가가 많이 떨어져서 그죠? 이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돌려놓는 이런 흐름이 좋겠죠. 자, 우리는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오느냐 또는 하락하는 애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빠져야 될 것 같다. 빨리 떨어지는 게 좋겠다. 그죠? 예. 3천이 깨질 거면 빨리 깨지는 게 좋습니다. 3천이 깨지면 본격적인 하락의 신호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3천이 깨지고 쏟아져야 저점도 빨리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시장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잃고 있을까요? 네. 뭐 종목은 좀 이따 한번 얘기해 보고요. 오늘 거래소에서 보시게 되면 125개 플러스에 780개가 779, 780개가 마이너스입니다. 코스닥은 200개 조금 넘는 애가 플러스였고요. 그죠? 1190개 거의 1200개가 마이너스였으니까 양시장 합쳐서 2000개가 다 쏟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이유 없이 그냥 떨어진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죠. 시장이 돌려놓으면 어차피 또 반등 나올 것이고 또 시장이 빠지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돈을 많이 버는 시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무슨 아무튼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럼 뭐 맨날 이기는 게임을 해보세요. 어디 가서든. 예. 그래서 사실 다들 뭐 단타도 하고 안타도 안 되니까 뭐 단타도 하고 뭐 1% 뛰기도 하고 뭐 2% 뛰기도 하고 뭐 급등주 매매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되겠습니까? 돈을 더 많이 잃지. 그죠? 예. 이번 증시 이 수개월 동안 돈 많이 잃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금의 뭐 상당 부분은 평가 손실이 난 게 아니라 그냥 팔아버리고 손절하고 뭐 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잃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제가 전에도 한 번 잃는 거라고 확정 지으면 그렇죠? 예. 지금은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매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정말 맑은 하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맑은 하늘을 봤는데 맑은 하늘 보기 전에 막 가을 뭐 장마래나 그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장마의 태풍에 뭐 그리고 나서 하늘을 보니까 정말 맑은 하늘이 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뿌연지 모르겠습니다. 응? 예.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뭐 저점을 잘 잡고 뭐 주가가 떨어지면 여기서는 저가 매수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그 필요 없어요. 네. 네. 어차피 최저점을 잡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그 최저점은 정말 공포스럽게 나올 거예요. 안 나오길 바라는 뿐이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떠날 사람들은 6월 7월에 떠났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신용 많은 쓰는 사람들은 부담스럽죠. 왜?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 떨어진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0이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얘기해 드립니다. 그죠? 제가 저희 회원님들도 얘기해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 회원님들 중에서는 신용 쓰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여유가 있더라고요, 다들. 만약에 신용 많이 쓰는 분들은 지금 수익 종목 중이나 우리 종목군들 중에 수익 종목이나 본전 종목군들 팔아가지고, 그죠? 이거 해소해야 된다. 그죠? 웬만하면 원금 들고 있어야.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증시가 말이죠, 여기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한 일주일 계속 떨어졌다고 쳐보세요. 곡소리 나죠. 그죠? 죽겠다는 사람들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일주일 올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코스닥?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있네요. 그죠? 여기도 있고. 자, 그런 거거든요. 버티질 못하거든요. 이렇게 죽었다가 이렇게 살면 자기 돈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또 정말 저 꼭대기에 사지 않았다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기다리면 돼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돌아서게 돼 있어요. 특히 저희가 하는 애들 10개 중에 8개는 돌게 돼 있어요. 그죠? 2개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차근히 가는 거야. 근데 또 하나, 어떤 사람이 돈을 더 많이 있습니까? 잦은 매매하는 거, 단타치로. 왜? 손실 난 거를 빨리 복구해야 돼. 그러니까 어디 쓸데없는 전화들도 많이 올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익률이 좋아서 뭐 여기에 회원을 가입하면 손실을 복구해주고, 물에 빠진 사람들은, 그죠? 더 불안하고 더 조급하고, 그죠? 더 목마르죠. 그걸 이용해서 더 죽여요. 더 죽여. 여러분들 지금은 내가 마음이 조급하고 뭐가 된다라고 그래서 잠시만요. 네, 한다고 해서 이 시장이 올라주지 않아요. 그죠? 그걸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은 잦은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되고요. 비를 맞을 수 있는 동네고, 다 어려운 시기인데 돈을 더 많이 잃은 사람도 있고 덜 잃은 사람도 있고요. 그죠? 이런 구간이에요. 물론 우리 종목분들 중에서 잘 나가는 놈만 잘 들고 있는 분들은 지금 이 급락장에서도 수익이 잘 나고 있어.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지금은 어려운 시장이에요. 근데 맑은 하늘도 보고 시장도 강하게 반전 나오고 하는 걸 보려면 일단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히 드시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주식 있었어요. 아침에 코리아 서키트 호재가 있었습니다. 그죠? 오늘 코리아 서키트가 호재가 있었습니다. 6년간의 장기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습니다. 6년간 이 PCB 월 16,000 패널을 6년간 공급하는 장기 공급 계약. 그래서 아침에 얼마가 떴냐? 플러스 16%가 13%에서 16%가 올랐습니다. 근데 제가 개장하자마자 9시에 15,000원대에서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시장이 좋았으면 정리 안 하겠죠. 시장이 안 좋아. 그래서 종목수를 빼버리려고
오늘 최고가일 것 같더라고. 아침에 15,250원이 최고가였어요. 그냥 바로 매도 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웬간한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많이 수익 낸 것들 중에 뭐 약간 차익을 한 애들도 있기는 해요. 자, 그러면은 그거 감안해서 종목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회원님들한테 그래요. 첫 번째, 수익이 많이 난, 여러분들 옛날에 놈놈놈 있죠? 놈놈놈.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수익이 많이 난 놈. 두 번째, 손실이 많이 난 놈. 세 번째, 그냥 더디네. 그냥 그 제자리에서 여기서 올랐다 떨어졌다 올라 맨날 이러고 있는 애. 이상한 놈이라고 하죠. 이상한 놈. 이런 주식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수익이 많이 난 놈. 뭐가 있습니까?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부터 해갖고 항공 여행주들 많이 났고, 최근에 OCI, 일진머티리얼즈 뭐 이런 애들도 많이 났고, 현대일렉트릭도 많이 났고, 아난티 뭐 이런 애들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죠? 손실이 많은 애들도 있고요. 근데 말이죠, 좀 전에 이상한 놈 있죠? 더딘 놈. 지금은 종목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마이너스 5%만 되면 손절하라고 책에 나오죠. 마이너스 5% 나오는 것만 손절하고 사고, 손절하고 사고, 샀다가 마이너스 5% 나면 손절하고 이러면 한 3개월 하면 남는 돈이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매매하지 말고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고, 가장 최악일 때 그리고 바닥주에 투자해서 향후 턴어라운드 되는 주식들을 해보자는 거예요. 물론 저희 쪽에서도 지금 부담스러운 애가 있어. 뭐 셀트리온 라인이 그렇고요. 그죠? 그래 아모레? 솔직히 아모레 라인은 뭐 별 걱정도 안 돼요. 왜? 뭐 많이 죽였으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한 10% 폭 안에 있는 애들은 그냥 냅두는 겁니다. 네, 냅두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전체 투자의 볼륨은 감내하는 수준만 하는 거죠. 예. 지금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애들은 계속 누리는 겁니다. 제가 그러죠. 누리는 주식은 계속 끝까지 끈질기게 눌린다고.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도 안 판 주식들이 상당수예요. 그죠? 예. 솔직히 차익 실현 다 해버릴 수도 있어도 안 한 애들이 상당수야. 그리고 많이 빠진 애들이 있어. 많이 빠진 애들 마이너스 한 10% 이상으로 하고 마이너스 한 15 이런 식으로 뭐 아모레퍼시픽도 여기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죠? 예.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쪽에서 좋은 놈은 뭐 OCI? 정말 멀쩡하죠. 수익도 많이 났는데 그냥 계속 가고 있습니다. 2차전지 애들이 오늘 대부분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견조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죠? 동박, 그 다음에 분리막, 이 SKIET 이것도 시장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견조하죠. 뭐 이런 건 그냥 눈으로만 보면 돼요. 항공주 한번 보실래요? 아시아나항공. 지금 그 25,000원대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볼게.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증시가 휴장입니다. 그죠? 그런데 미증시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고, 다음날 화요일날 이제 우리 개장을 하면,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야간 반상회 때는 사실 오늘 방송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중요한 건 다음 주니까요. 그때 조금 더 좀 얘기해 드릴 테니까 월요일 반상회 때는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미국장은 초반에 많이 떨어지는 게 좋다라고 알아두십시오. 오늘 사실 초반에 많이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지금 25,000원대 잘 유지되면 됩니다. 아마 이 21선 깨지면요 매도라고 외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저가 매수일 수 있습니다. 그죠? 저가 매수일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한번 보실래요? 네, 대한항공 오늘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뭐 견조하죠?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견조한 편이에요. 그죠? 예, 사실은 기술주, 성장주 이런 쪽이 더 많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진에어, 이건 진에어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올라와서 오늘도 연기금 매수인데 아마 변동이 생기면 저가 매수도 들어오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오늘 뭐 시장에서 한 3% 떨어졌다? 뭐 그동안에 여기 뭐 18,000원대부터 3,000원대까지 올랐는데 뭐 이 정도 조정은 뭐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요. 뭐 제주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투어 한번 보실래요? 하나투어입니다. 굉장히 멀쩡하죠. 굉장히 멀쩡합니다. 모두투어 역시 마찬가지 오늘 밑꼬리가 쭉 달렸습니다. 그죠?
뭐 이런 애들 좋습니다. 여러분들 엔터주 한번 보실래요? YG 엔터. 지난번에 이렇게 죽였을 때 기회라고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 주식을 사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직전 고점대 오늘 뭐 초반에 넘기다가 밀렸는데 저는 이거 뚜껑을 열고 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YG 엔터의 주봉입니다. 여기에 뭐 하이브나 이건 하이브입니다. 하이브의 주봉입니다. 괜찮죠? 그죠? 이거는 JYP입니다. 자, 저는 YG를 1등, 그 다음에 하이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JYP 뭐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좀 밀린 거 이건 어쩔 수 없겠지. 하지만 엔터주 저는 계속 그냥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현대일렉트릭이 이렇게 해서 물량이 좀 나왔죠. 제가 약간 차익을 좀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절반은 계속 보유합니다. 오늘 연기금이 지금 최근 한 7일째 사고 있는데 시장 영향이 있지만 아마 다음 주에 반전이 나와서 다시 이런 흐름을 타고 장기전으로는 이런 턴어라운드를 계속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오늘 경협수 쪽에서는 한번 보실래요? 아난티. 자, 지금은 이제 괜찮은 놈들을 한번 쭉쭉 봐드리는 거예요. 전날에 시가 대비해서, 왜냐하면 뭐 이번 최고인민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통신선 복구 10월부터 다시 복원하겠다라는 거, 그죠? 남측에 뭐 남한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하지만 미국은 경계했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이번에 뭐 극초음속 미사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뭐 이름도 생소한 지대공 미사일인데 뭐 이런 거 발사를 했다.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이번에 노규덕 한반부 이 평화구역본부장하고 성김 대사하고 자카르타에서 만났다. 인도적 지원 관련해서 논의를 했지만 사실 그 외에 종전선언이나 한미가 할 수 있는 내용들하고, 그죠? 인도적 지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방향의 논의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의, 그죠? 협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기다려보면 하죠. 오늘 아난티, 데아티아이 뭐 이런 애들은 다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가시면 돼요. 예, 가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강원랜드니 이런 애들도 사실 시장 대비상 견조합니다. 뭐 사실 언제든지 팔아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진한 케이스들을 이런 케이스로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 셀트리온 케이스. 저는 아직은 좀 관망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죠? 거기에 증시가 폭락하고 대형주도 빠지고 하다 보니까 얘도 두들겨 맞았습니다. 뭐 어지간한 재료가 있어도 그냥 두들겨 맞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은 증시 분위기라면. 왜냐하면 지금은 삼성전자니 뭐 SK하이닉스니 뭐 지금 삼성전자도 전자 좀 깨지기 직전이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네. 그래서 셀트리온 일단 이전 저점대가 어디냐면 한 20, 여기가 한 24만원대 되더라고요. 네, 24만원대.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가게 되면 아마 증시가 3,000을 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000포인트 깨고 나서 시장이 반전이 나오게 되면 이때가 저점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 주식으로 돈을 못 벌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손해보고 팔 수도 있지만, 하지만 쉽게 놓지는 않겠다. 왜? 개별학제보다는 오늘 2,000개 종목 떨어지면서 그냥 같이 떨어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넷마블이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손실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안에 놀고 있죠. 그죠? 근데 말이죠, 이런 거는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뭐 야간 반상회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뭐 아모레 라인이나 이런 것도 한번 보십시오. 아모레 보십시오. 뭐 사실 거기가 거기입니다. 얘가 최저점이었고, 지금만 보지 마시고 1, 2개월 후, 3, 4개월 후, 그죠? 최근에 증권사에서 3분기 실적이 부진해서 매도 목표가를 하향하는 리포트들이 내놓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얘기는 낙폭이 과하다라는 얘기가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처럼 증시가 이렇게 빠지고 하는데 뭐 멀쩡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멀쩡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종목 얘기는 사실 뭐 내일 당장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고 이런 건 아니니까 사실 오늘 종목 얘기를 해드린다기보다는 오늘 제가 해드릴 거는 이 시장이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다. 첫 번째, 앞으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째, 지금은 돈을 잃을 수 있다. 그죠? 예. 조급한 사람들은 아마 욕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시장입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은 감내하고 갈 수 있고 또는 기회를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돈 벌려고 하지 잃으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 돈을 쫓다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될 줄 아세요, 여러분들? 돈만 쫓게 되면, 시세만 쫓게 되면 이 주식시장에서 계속 이길 수가 없어요. 1년이 있는데 1년 동안에 이기는 달도 있고 크게 먹는 달도 있고 조금 먹는 달도 있고 지는 달도 있고 많이 잃는 달도 있는데 이 많이 잃을 때 최대한 덜 잃어야 됩니다. 막 공포에 막 쏟아버리죠. 그죠? 막 나뭇가지에 막 개미들이 막 매달려 있는데 나뭇가지를 툭툭 털면 다 떨어져 나가요. 그죠? 어라? 근데 다 떨어지고 나갔는데 그때부터 다시 반전이 나와. 그게 뭡니까? 급락이 나오고 공포가 극에 달하고 하다가 반전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오늘 같은 날도 주식을 뭐 더 담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담는 거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 뭐 3천도 깨졌다가 뭐 순식간에 다시 돌리고 하면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지금은 매를 맞는 시기예요. 근데 가끔 매를 안 맞는 종목이니 뭐 매를 물론 우리도 매를 안 맞는 종목군들이 수두룩하긴 한데 전체적인 시장이 매를 안 맞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기기만 하고 뭐 돈만 버는 거 그건 점쟁이들이나 하는 거고요. 뭐 점쟁이도 맞힐 수가 없어요. 이 주식은.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우호적인 시장 상황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의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 겪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돈은 작년부터 1년 반 동안 많이 벌었고, 그죠? 지금은 잃을 수도 있는데 덜 잃으면서 기회를 보는 것이다. 죽어야 산다고, 또 죽여야 살고 죽어야 산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러셨죠? 비가 오면 비를 맞을 수밖에 없다. 비를 많이 맞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젖은 옷이 다 마르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저 꼭대기에 있는 주식을 사진 않았거든요. 10개 중에 8개는.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제가 뭐 따로 종목을 더 얘기해 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유형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죠? 종목에 대한 유형들을 이렇게 얘기해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월요일 야간 반상회 때 한번 자세히 하나씩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런 거예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그죠? 누구나 손실을 볼 수 있는 시장이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손에 진짜 뭡니까?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더러운 거 안 묻히고 나 손에 조금이라도 안 본, 그렇게 주식 시작하신 분이라면 관두세요. 예. 그리고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돈을 많이 잃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멘탈 깨진 분들이 많죠. 장중에 투매 나오고 막 쏟아지면 그냥 막 던져요. 어쩔 수 없어. 지지선이 깨지면 막 하려고. 근데 다음날 반등 나오면 또 사. 예. 액수가 투자 금액이 적은 사람들은 그나마 잃는 게 적지만 액수가 많은 투자 금액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가볍게. 그죠?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던 주식값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앞으로 한 달을 기다리든 2달을 걸리든 6개월을 걸리든 천천히 그죠? 턴어라운드 하면서 저평가를 벗어날 그런 주식들을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 것 중에 8개 중에 한 8개는 다 그렇죠. 저도 그러기 때문에 조바심 내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선장이 흔들리면 그냥 흔들립니다. 물론 10명 중에 10명을 제가 다 만족할 수는 없는데, 그죠? 예. 10명을 다 만족할 수는 없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죠? 지금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에 저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누구나 어려움이 있는 시기예요. 이럴 때 살아남아야죠.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덜 잃고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다른
맑은 하늘도 보고 빛도 볼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주식들이 있죠. 제가 최대한 끌고 가서 더 많은 수익을 벌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안 팔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더딘 애들이 있습니다. 더딘 애들은 그냥 냅두는 겁니다. 하지만 더 많이 떨어지는 애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주식들 중에서도 추가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습니다. 나중에 얘네들이 정리가 되는 시점에는 얘네들을 더 담을 생각입니다. 왜? 얘네들이 다 오르고 나면 얘나 다음 순서는 얘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기간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 구간이니까 비중을 막 투자 비중을 뭐 더 늘리고 지금 뭐 빚내 가지고 주식 투자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죠? 주머니에 또 아무것도 없으면 누릴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시장 안에 있어야 뭔가 얻을 게 있지 시장 밖에서는 얻을 게 없어요. 자, 오늘 이런 내용을 좀 해드리려고 오늘 시장이 좀 어렵고 해서 영상을 좀 올려드렸습니다. 3일 동안 그냥 편하게 보내시다가 월요일 야간 반상에 저녁 9시에 진행을 하니까요. 이번에는 꼭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